네. 예, 존경하는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의 군용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성구는 교육과 문화, 주거 환경과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수성구 내부로 돌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수성구의 발전 성과는 전 지역에서 고르게 체감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어느 지역의 목을 줄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잘 발전하고 있는 지역의 경쟁력은 더욱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공서비스 수준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성구의 균형 발전입니다. 지난 3년간 2024년부터 26년까지 동별 자체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수성갑 지역이라고 말하는 범어만청, 항공, 고산권 12개 행정동에는 약 247억 원, 그리고 수성을 지역인 수성동에서 보물동까지 11개 행정동에는 약 20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금액만 보면은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분석이 달라집니다. 그림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수성을 권역에 투입된 209억 가운데 파동, 지산동, 상동에 세개동에 약 87%가 집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에. 반면 중동은 3년 동안 8천만 원, 수성 이상가동은 2,400만 원, 수성 사가동은 동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9,700만 원 해서 약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 개 동을 합쳐서. 공공시설의 분포도 살펴보면은 만첨 상동에는 청년센터, 창업센터, 일자리센터, 여성클럽, 그리고 청소년 전용공간,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고산권에도 최근 문화교육, 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은 동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면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청소년 전용시설 등 생활 SOC가 매우 부족하고 수성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동과 파동 같은 경우에 최근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중동 인구는 2020년 11,000명에서 2026년 14,400명으로 증가했고, 파동에도 역시 2020년 12,000명에서 2026년 17,000여 명으로 약 5,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거점 도서관도 없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또한 부족합니다. 인구와 생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와 생활 SOC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동의 예산에 얼마나 투입되었냐만으로 균형 발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1인당 공공투자액이 얼마인지, 인구에 비해서 공공시설은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도서관과 복지시설, 공원과 체육시설까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수성구가 들여다봐야 될 도시 내부의 공간적 형편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균형 발전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의 핵심은 어느 지역에 살든, 수성구의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 문화, 돌봄, 복지, 공원, 체육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일정 정도 이상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 개념은 단순히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학교에 가고 장을 보고 운동하고 도서관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도 실제 주민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시계획 이념인 유어비전이
리전과 어빈 빌리지 등 현대도시 계획에서도 자동차보다는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근린 생활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개념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교육, 문화, 돌봄, 여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린 생활권과 보행 중심 도시 계획의 연장선입니다. 수성구도 이미 이런 생활권 개념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수성 비전 2030 수성구 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들여다보면 수성구를 범어생활권, 지산생활권, 고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들여다보면 저는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동과 수성 1가부터 4동까지 그리고 범어동, 망천동, 한검동이 함께 범어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범어생활권 안에서도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림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에는 여러 문화, 교육, 복지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반면에 중동과 수성 등 지역은 3년 반 자체 생활비도 사업비도 매우 적고 그리고 생활에서시도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수성갑, 수성을이라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성구가 설정한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도 주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성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생활권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 15분 도시와 같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근린 생활권 개념으로 수성구의 도시계획을 재설계하고 실제 정책과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별로 인구와 연령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민들이 어느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생활 레소시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동 파동처럼 주거 환경과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전용 공간, 곤역 거점 도서관,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영 주차장 등 생활 레소시 수요 조사가 꼼꼼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시설을 하나씩 검토하기보다 생활권 공공시설 확충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동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수성 사가동은 1987년에 준공된 노후청사입니다. 앞으로 이들 청사의 신축을 건축한다면 단순히 동행정복지센터만 짓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문화 교육 행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남구의 용남동 행정복지센터 사례처럼 노안 행정복지센터를 여러 가지 생활 소시를 직접 해서 행정건강, 문화독서기관을 하나의 공간에 복합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성구도 이미 여러 동행정복지센터를 이러한 복합시설로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레소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구의 지역별 생활권별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민 1인당 공공투자, 공공시설 공급 수준, 그리고 생활 레소시 접근성, 그리고 공원주차 보행 환경 등을 종합한 수성구 균형 발전 지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지표를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 공공시설의 입지 결정에 활용할 의향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요 중장기 계획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 기존 시설의 분포, 주민 접근성,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수성구형 균형발전 사전검토제 또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검토할 의향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존 수성비전 2030 수성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발전시켜서 인구, 재정, 투자, 교통, 문화복지공원, 주차, 보행 환경 등을 생활권별로 분석해서 새로운 수성구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넷째, 생활 레소시 정책을 주민의 접근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15분 생활
SOC 접근권과 같은 수성구 도시 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상동, 수성동 일대를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생활 SOC 수요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동과 수성 사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검토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도서관, 돌봄 커뮤니티 공간,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문화 교육 행정 공간 조성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균형 발전은 어느 지역의 발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의 기회와 공공서비스의 혜택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 발전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성구의 공공투자를 결정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야 주민의 삶을 실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를 함께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성구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15분 생활 SOC 도시 수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지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균형 발전적인 시각에서 공공시설의 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두현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십니까? 상동, 두산동은 상당히 투자했는데 거기는 싹 빼버리시네. 중동과 수성 1, 2, 3, 4가 동에 대한 투자 비율이 좀 약하다, 좀 소외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균형 발전 지표라든지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 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당연히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도 얼마나 사용하기 불편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저희들이 한 700 내지 800억을 들여서 동사무소 5개를 새로 신축하고 후적지를 새로 개발해 왔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또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노후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산동을 보더라도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가기에 큰 길을 건너야 되고 또 좁고 또 대구시의 공간이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만촌 이동의 경우에도 동사무소가 주민분들 사시는 곳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이 노후도나 불편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주택이 가득 들어서서 도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는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주민들 사시는 집 위에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실현 가능성 또 노후도 측면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중시 안 하게 되면은
국비를 받는다든가 뭐 시비를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촉구해 주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 지금 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복합 개발 방식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수성 2, 3가동에 지금 재개발 문제가 있고 또 수성 4가동도 좀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있어야 될 그런 복합 SOC 사업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고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그런 복합 개발 방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을 그 시점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청장님 뭐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예,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일에 제안들이 뭐 지표 개발이라든지 수정 비전 2030 발전 계획을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좀 새로운 균형 발전 계획으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뭐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이미 이제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서 유효부지를 찾기 힘든 지역일 경우에 굉장히 이제 신축 건물이라든지 우리 구가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생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수성 4가동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이제 그 옆에 그 주차장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자리도 그대로 다시 이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빠르게 접근하면은 중동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의 뭐 생활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2001년과 2024년에는 매년 50억씩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23년부터는 설계비 사가고 50억 이렇게 54억만 편성되어서 사업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고 심지어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행왕 편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념을 알면은 구청에서 좀 앞으로 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수성 4가동이나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이제 청장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의 구체화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읍면동별로 한 개씩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에만 하나 있고 이쪽 지역에는 없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수성구 전체에 한 개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늘어서고 있는 이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좀 요구가 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님 청장님 부탁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 의원님 핵심이 중동 동사무소 재건축하는 문제하고 문화의 집 이렇게 조성하시는 거, 또 수성 사가동에 동사무소 만드시는 거 그것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해 보겠는데 우선 이제 동사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대체 동사무소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현재 좀 과제로 되어 있고요. 중동하고 성사가동보다도 노후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더 노후화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또 거기에 현안을 갖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점을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산에 문화의 집이 있고 또 한금동에 수련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또 범물동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설로서 청소년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 외에 우리가 도서관에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이 현재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좀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시에 복합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다는 것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가 우리 또 의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부분들이 민간 개발과 동시에 우리가 행정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 기회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그리고 교육발전 지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